신용카드 사기부터 유사수신, 불법 투자 리딩방까지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들. 제대로 알아보고 대처해볼까요? 금융사기는 최근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어 우리의 자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각 유형에 따른 특징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법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만큼 사기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사기에는 현금화 사기, 카드 위조 변조 및 부정 사용, 카드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현금화 사기란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한 뒤 일정 수수료를 제한 현금을 제공하는 수법입니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의 절박함을 미끼로 현금 융통이 가능한 것처럼 유혹해서 이른바 카드깡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을 만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것처럼 꾸며서 물건이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게 한 후 고금리의 수수료를 제한 뒤에 남은 현금을 제공하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업자 및 이를 중개 또는 알선한 사람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여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복제나 부정 사용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여행지에서 이 같은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탈리아 여행을 간 A씨.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카드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A씨의 카드 정보를 유출해 온라인 결제에 A씨의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동남아 여행 중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B씨의 경우 마사지를 받는 중 범인이 B씨 카드에 IC칩을 바꿔 귀금속 가게에서 거액을 부정 사용했지만 이를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발견한 사례도 있죠. 해외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 부정 사용액이 국내 부정 사용액보다 5.3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점차 감소하는가 싶더니 2022년에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도난이나 분실로 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카드를 재발급받아 귀금속이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원인 규명부터 손실보상을 받기까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기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 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사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번호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결제 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실시간으로 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용 잠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외 이용 잠금 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이용 여부를 설정해서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현금 서비스 등 거래 유형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전체 해외 이용권에 대한 잠금 여부 설정 또는 해외 원화 거래 제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해외에 포진되어 있는 금융사기범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잠금 서비스를 설정해두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기는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 보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됩니다.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 비밀번호 노출 주의, 타인에게 카드 맡기지 않기 등 기본적인 예방법을 잘 지켜서 안전한 카드 사용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유사수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며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수익을 제시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투자 초기에는 수익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지만 투자금이 커지면 수익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잠적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사수신의 유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는 실제로 창출되는 이윤이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고수익이 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서 새로운 투자자와 투자금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인 투자금을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인데요. 즉,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다단계와 유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던 조희팔 사건이 폰지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죠. 폰지 사기는 다단계식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도 어느 순간 공범이 되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 A가 원금 보장 및 월 수익으로 이자 20%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해 B씨가 투자금 1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B씨는 실제로 2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이 난 것이 아니고 B씨의 원금에서 20%를 떼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2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B씨는 C, D, E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은 점점 불어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커지면 사기꾼 A는 더 이상 이자를 주지 않고 받은 투자금과 함께 잠적합니다. B씨는 자신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됐지만 동시에 사기꾼 A의 공범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지만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선뜻 신고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겠죠. 폰지 사기처럼 수익 구조가 확실하지 않은 투자처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상화폐 사칭입니다. 사실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 변동은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죠.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급등락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얻기 원하는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신종 금융사기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화폐 범죄에 따른 피해액만 4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적인 고금리 수익을 제공한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다단계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 검거된 일도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했다는 가상화폐는 전산상 숫자만 입력됐을 뿐 실체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코인이 지급되는 것처럼 꾸미고 투자금의 일부를 실제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재투자해서 수익금을 세탁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수익 체계가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추가 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 금융사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웃도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투자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던지는 전형적인 수법에 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100% 수익 확정 지급, 원금 보장, 금융기관 지급 보증 등의 문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정보 등록, 금융감독원 인허가 등 평소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라면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겠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통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투자금을 넣지 않으면 고수익을 얻을 기회가 날아간다 라면서 재촉해도 미심쩍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합니다. 또한 국제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으로 신고해서 제보해야 합니다. 친구 누구는 투자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회사에서 어떤 부장은 크게 돈을 벌어서 벌써 노후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한다. 이런 주변 지인의 말이 들려오거나 고수익,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에 현혹돼서 생소한 금융상품에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신규 사업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할 것을 강요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정확한 정보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안전한 금융생활에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모자란 것보다는 지나치게 과하다 생각될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조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투자 리딩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불법 투자 리딩방은 보통 다음에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투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야겠죠. 유튜브, 블로그, 문자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무료 투자 정보 제공 또는 수익 보장 문구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 다음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신뢰를 형성하고 한두 명의 바람잡이를 이용해서 허위 수익금 사진을 인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와 똑같이 만든 HTS 화면 또 홈페이지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투자금 인출을 요청하면 사기꾼은 잠적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불법 투자 리딩방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한 비상장 주식 투자 리딩방에서 땡땡 주식이 향후 상장 예정이니까 미리 매수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짜 기사나 자료를 통해서 투자하게 만들고 비상장 주식 매수 자금만 가로채서 잠적해버리는 것이죠. 상장 여부를 알 수 없고 자금이 어디로 유입됐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렵고요. 피해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거래량이 적은 가상화폐를 사전에 매입해서 시세를 조작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는 시세 조작이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속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특히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상하한선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하고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해서 투자금을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락이 크고 고위험 상품인 가상화폐 투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유도한다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투자 리딩방 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투자하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에 문의합니다. 투자 손실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나 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일부 투자 리딩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객을 안심시킨 후에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카드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미루면서 취소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유사투자 자문업자 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타인이나 업체는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최근 금감원 신고나 등록을 한 업체도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서 폐업 후 업체명과 대표자를 변경 등록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금감원 등록 업체만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인 유사투자 자문 업체인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유사 수신, 불법 투자 리딩방, 또 신용카드 사기는 해당 금융기관의 회사명, 부서, 직책 등을 삽칭해서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피해를 줍니다. 착실하게 쌓아온 노후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높은 고수익과 고금리의 금융상품,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해당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거나 자금을 넘기기 전에 항상 안전이 1순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